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 기자가 본 시각이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에서 이번에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정원수 사회부장이 이 객관화 시켜가지고 기사를 하나 실은 게 있는데요.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해체 이제 고민할 때 됐다. 좀 완곡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조선일보 사설자하고 이 내용이 유사하지만 이 시각이 조금 다른 이런 시각인데 물론 방향은 같습니다. 인권법 연구회가 사법부에서 퇴출 안 시키면은 앞으로 사법부는 갈 길이 없다.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국민으로부터 잃는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종말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라든가 판결 같은 데서 오해를 부르고 법원을 분열시키는 그런 진앙지가 바로 여기다 이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후신 인권법 연구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법권 남용이라든가 첫 유죄 판결로 진성회원이 73명이 공개됐습니다. 인사와 판결 등 오해 부르고 법원 분열의 진앙지라고 표현한 바로 이 사회부장, 결국 이 동아일보의 사회부장입니다. 이 정원수 사회부장의 이 말은 지금 거의 모든 신문들이 사설에 올릴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꺼냅니다. 오탈자 등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중으로는 판결서를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아까 바로 전에 얘기했지만 윤정섭 붙박이 판사 6년 동안이나 붙박이가 돼 있는 붙박이 판사라고 이 언론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고 당일인 23일 날 이런 이유로 판결서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판결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6번 연속 무죄 선고 뒤에 첫 유죄가 나온 것이어서 그 다음날 법원 내부망 등록 이후에 법관들이 판결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A4 용지 458쪽 분량의 판결서와 154쪽 분량의 별지 등 총 612쪽으로 구성된 문서를 놓고 법원 내부가 지금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술렁거렸느냐? 법원 행정처 등은 일선 법관에게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직권남용죄가 원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생경한 논리에 동료 법관들은 가장 먼저 놀란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에 재판 독립이 명기되어 있는데 위험한 판결이다. 법을 창조했다는 이 불만이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별지에 한 번도 여태까지 공개가 안 됐던 소위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죄송합니다. 소위 김명수가 초대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명단이 어떻게 된 판인지 쫙 그대로 실려가지고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2017년 2월 당시 인권법 연구회 회원 101명 이름하고 직급, 법원 내 소속 기관, 인권법 연구회 탈퇴 및 유지 여부 등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실수로 그런 것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달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101명 중에 73명은 기존에 가입한 다른 연구회를 탈퇴하고 인권법 연구회 자격을 유지했고 28명은 인권법 연구회를 탈퇴했습니다. 다른 데 건전 모임을 선택했다고 봐야 되겠죠.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기영 헌법재판관, 이동현 고양지원장, 이성복 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3명의 명단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조직력이 강하죠. 이건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법치를 파괴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데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지금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실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윤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중앙지법 같은 재판부 4년 유임 결정에 관여한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장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재판장도 윤 부장판사 붙박이 6년도 거기 출신이고 이 전부 다 이게 되겠습니까? 법관들은 다른 연구회를 탈퇴하면서까지 인권법 연구에 잔류했던 진성, 소위 성골이죠. 옛날 화백제도 있을 때 성골, 왕족들이죠. 왕족들. 진성 회원의 명단이 처음 탁 드러났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직에 기용된 법관들의 인사 배경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의문이 풀렸다. 법관들도 몰랐던 겁니다. 이 명단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관 대다수가 판결서를 구해서 해당 명단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퇴직한 법관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법원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라든가 기업도 실세 법관 명단을 구하려고 지금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 우리법 연구에 이 인권법 연구에 출신 판사한테야 이게 알아야 뭐 면장을 하고 또 알아야 재판에 유리하게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사법부가 이런 사조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권법 연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한 달 전인 2011년 8월 세계 인권법과 북한 인권 문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북한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코드가 아니겠습니까?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코드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권 문제 연구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 대법원장이 김명수가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2017년 2월 인권법 연구에 와해 시도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회원들이 피해자였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이런 불법성 때문에 친북적이라든가 또는 이게 본령에 어긋난 인권하고 어긋난 인권의 활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종의 그런 코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취임을 전후해서 이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검찰 수사 요구, 재판 관련 업무까지 주도하면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직접 반격이라는 복수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김명수가 이 행동을 했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그 덕목이 훌륭하고 정말 존경을 받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그렇게 나쁘게 이런 처리를 한 김명수 나중에 언젠가는 거기 이상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세상은 내일을 모르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법관 인사와 재판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부 분열 진앙으로 이 모임이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인권법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법관 인사와 재판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부 분열의 진앙지, 소위 말해서 진원지로 이 모임, 인권법 코드 모임이 지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법을 공부한 전직 대법관의 책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수 사회부장이 말이죠. 지금의 왕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왕이 되어야 정의가 실현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부정의
세계를 창출한 것 아닌가. 인권법 연구에는 해체를 고민할 때다. 이렇게 이 사회부장은, 동아일보 사회부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재임 중인 지금이 인권법 연구회를 스스로가 해체를 시킬 최적의 좋은 시간이라는까지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법부 참 김명수가 이 고귀한 사법부에 오명을 전부 다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가 사법부를 오명을 씌우고 있다.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네. 네, 지금은 하여튼 암흑의 시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그 정치 공작에 휘말려 참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풍이 불고 미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광풍도 꺼져가는 그 시점에 다가왔었습니다. 이 선거, 보궐선거, 성범죄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이 성범죄로 인해서 생긴 두 선거가 반드시 불식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도 반드시 가서 투표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찍으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가라.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날아간 그것 때문에 생긴 선거 아니냐. 자, 투표장에 가라.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내일 태양은 함께 떠오르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